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54페이지, 55페이지에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학생 A가 학습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만 좀 보시면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같은 쪽에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뭐에 큰 영향을 받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일일이 분석해도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암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지름은 증가한다라는 요 결론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원자번호 같은 쪽에서 커지면 우리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유효액 전하와 그리고 전자 껍질수가 있다. 전자 껍질수. 여기서는 전자 껍질수를 라지 n으로 표시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기억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전자 껍질수도 역시 마찬가지 주기가 증가하니까 전자 껍질수도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하죠. 자,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면요 반지름은 작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면은 반지름은 커지는 요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반지름이 증가했다라는 결론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누구의 효과가 더 크다? 그렇지, 전자 껍질수에 의해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는데 반지름의 크기는요 유효액 전하보다는 전자 껍질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해당 내용 여러분들 차근차근 분석도 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해가 된 사람들은 넘어가시고요. 아, 나는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 내용 지금 살펴보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학습 내용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와 그리고 바닥 상태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이 전자 껍질수와 유효액 전하가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유효액 전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는 말은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커진다는 얘기죠. 즉 유효액 전하라고 하는 건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 전하인데 이러한 유효액 전하가 커졌다는 거는 핵이 전자를 효과적으로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즉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 전하가 커진다는 얘기고 핵이 전자를 효과적으로 잡아당기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커지는 거야. 그러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겠죠. 왜? 핵이 전자를 효과적으로 잡아당기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최외곽 전자 사이 거리에 해당되는 바로 그 개념이 원자 반지름이었고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진다. 따라서 유효핵 전하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요. 유효핵 전하는 원자 반지름의 마이너스 요인이야 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자, 그리고 전자 껍질수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전자 kop질수가 많아지면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 그치? 점점. 왜냐면 핵과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면 핵과 최외곽, 즉 가장 바깥쪽의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원자 반지름은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면요 반지름은 커져요.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바로 얘는 플러스 요인이야 라고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2족과 16족 원자의 유효액 전하와 전자 껍질수, 원자 반지름을 조사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2족 원소는 우리 대표적인 금속 원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6족 원소는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2족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 주면은
반지름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치? 자, 근데 같은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전자 껍질 수도 점점 많아지는 거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은 반지름을 크게 만든다라는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은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작아지는 효과보다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말로 적어보면요.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여 반지름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여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로 서술할 수도 있겠죠. 자, 16쪽 원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지금 유효액 전하도 증가하고 있지, 껍질수도 증가하고 있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반지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껍질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작아지는 효과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면은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같은 쪽에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유효액 전하랑 전자 껍질수 중에 전자 껍질수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구나 라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개념을 한번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느낌의 문제로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중 하나인 원소 AC의 두 가지 주기적 성질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지고 있네요. 가와 나는 각각 원자 반지름과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원자 반지름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이온 반지름인가 봐. 그치? 선생님은 이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냥 이렇게 안 쓸게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그냥 라지알,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뿔말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와 나가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이라고 나와져 있는 거죠. 골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산소랑 플루오린이랑 나트륨의 특징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산소랑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죠. 나트륨은 금속 원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안정한 이온이 되잖아. 즉 Na 플러스가 되는 순간 얘네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는 거지. 즉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야. 즉 위에서 우리 껍질 수는 N이라는 문자로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N이라고 좀 쓸게요. 껍질 수라고 쓰는 거 너무 힘들어서. 자, 껍질 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치? 왜냐면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껍질 수 하나 줄어들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를까봐 다시 한번 그려주면요. 11번이니까 지금 보면 K 껍질에 2개 있고 L 껍질이 8개 있고 M 껍질에 하나 있는데 요 하나인 요게 날아가면서 바로 K 껍질에 2개에 L 껍질이 8개가 되는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은 감소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즉 금속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면서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감소하는 친구입니다. 자, 비금속은 어떤가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O2-가 된다거나 F-가 돼. 즉 전자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전자수가 증가하면은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다 보니까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되나요? 유효액 전하가 감소하죠. 유효액 전하 감소하면은 우리 얘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증가하는 꼴이 되겠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반지름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얘네 전부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일단은 보시면은 A, B, C를 보니까 가와 나가 지금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이 검정 색깔 막대기가 되고 B는 검정 색깔 막대기가 되면은 반지름이 증가하고요. C는요 검정 색깔 막대기가 되면은 반지름이 감소해. 바로 이 검정 색깔 막대기가 이온 반지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가는 자연스럽게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C가 바로 우리 이거 두 개는 지금 공통적인데 C만 따로 놀고 있죠. 따라서 C가 나트륨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A와 B를 조금 결정을 해본다면 A와 B는요
원자 반지름 1대1을 좀 따지면 되는 거지. 했을 때 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누가 조금 더 큽니까? B가 조금 더 크잖아.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8번인 산소가 9번인 플루오린보다 우리 전자 껍질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유효액 전하가 더 큰 플루오린이 더 작게 나타나겠죠. 반지름이. 따라서 조금 더 큰 산소가 바로 B가 되겠고요. 작은 플루오린이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B가 제일 작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가 되는 CAB에 해당하는 어딨어? 4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3번 갈게요. 지웁시다. 샥샥샥. 자, 다음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탐구이다. 2, 3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를 조사를 하고요. 각 주기별로 원자과 전자수에 해당하는 유효핵전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자, 보면요. 같은 쪽에서 이미 다 배우긴 했어.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크면 유효액 전하는 크지. 자, 우리 이미 이 표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 아이꼴레.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커진다고 했고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역시 마찬가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주기가 바뀔 때는 감소한다고 했죠. 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액 전하 커지고요.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당연히 유효액 전하 증가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와다. 지금 얘네 둘이 지금 같은 네모 길이, 그리고 요 동그라미 길이가 지금 같은 주기라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유효핵 전하가 지금 동그라미인 애들이 더 큰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같은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7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큰 게 유효핵 전하 큰 거니까 얘가 3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 커져야 돼. 유효핵 전하 커져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지금 노란색 검정색 동글레미가 3주기가 되는 것이고 까만 색깔 네모칸이 이제 2주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네모는 2주기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억 맞는 설명. 니은 유효액 전환 증가한다가 기억에 만으로 적절하냐? 당연히 맞죠. 그죠? 자, 나 주기에서 3주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3주기에서 원자의 핵전하분의 유효액전하. 자, 우리 유효액전하라고 하는 거는 핵전하 빼기 가려막기 효과를 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핵전하분의, 자, 요거는 핵전하 빼기 가려막기 효과를 쓸 수 있고요. 아무튼 간에 유효액전하는요, 핵전하에 비해서 가려막기 효과만큼은 적어질 거란 얘기. 요 가려막기 효과를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않지만, 따라서 요 값은 언제나 1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4번 표는 2, 3주기 원소 AC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2, 3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를 족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만약에 A, B, C가 지금 2, 3주기라고 했는데 같은 주기, 셋 다 같은 주기였다면 원자과 전자수가 커지는 방향, 즉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원자 반지름이 연신 감소했겠죠. 그죠? 왜냐면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감소하지만 여기서는 갑자기 커진다란 얘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은 같은 주기지만 C는 다른 주기구나. 심지어 원자 반지름이 커졌다는 얘기는 얘는 2, 3주기 중에 3주기에 해당하는 친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A, B는 같은 주기죠. 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반지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같은 주기인데 지금 3주기가 C니까 얘는 2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3주기였으면 어떡할 거야? 얘 3주기였으면은, 그치, 얘 만약에 3주기였으면은 100이라는 이 C가 6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3주기였으면. 따라서 얘는 2주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C 3주기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A, B는요 2주기, 여기 A가 되겠고 여기 B가 되는 거지. 왜냐면 원자과 전자수.
15조, 얘는 6개니까 16조, 그리고 얘는 7개니까 17쪽인데 3주기 여기 있는 C가 되겠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볼라라. A는 2주기 원소니 A는 그치 2주기 원소가 맞죠. 니은 원자 번호는 C가 가장 크니 C가 아마 3주기 17쪽에 17번의 염소일 거라는 거. 그래서 가장 크다는 거. 원자과 선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C랑 B랑 비교하래요. 자, C랑 B랑 비교하래. 유효액 전하 여기 나와 있잖아. 이미 C랑 B랑 비교하면 C가 더 B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C가 더 크니까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저 밑으로 내려가서 5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철수가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를 학습한 후에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자료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요,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작아진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이유는 원자에게 핵전하랑, 즉 유효 핵전하라고만 보셔도 괜찮죠. 얘가 커지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우리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효 핵전하와 전자 껍질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유효 핵전하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껍질수가 많아지면 반지름 커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근데 같은 주기잖아. 그 얘기는 전자 껍질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 유효 핵전하 커지니까 반지름은 줄어든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밑에 내려가 보니까 가설은 비워져 있고요. 자료 분석 결과 지금 보면은 얘네들 지금 보면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그리고 이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이 나타나져 있죠. 지금 얘네들 좀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금 2주기, 3주기, 4주기에서 어떤 친구들이 나와져 있는 거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등전자 이온의 친구들이 나와져 있는 거다. 그래서 2주기의 비금속과 3주기의 금속에 해당하는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안정환 이온이 되는 순간 바로 2주기의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주기의 비금속과 4주기의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정환 이온이 되는 순간 3주기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네온의 전자 배치, 그리고 요네 같은 경우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얘네 전부 다 보면은 같은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수가 동일한 상황일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유효액 전하가 되겠고요. 유효액 전하가 커지는 방향, 즉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는요 증가하니까 우리 원자 반지름은 줄어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로 가장 적절한 거 쭉 읽어보니까는 맨 마지막에 원자핵의 핵전하량이 커질수록 전자수가 같은 이온, 즉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요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 핵전하량이 커지니까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답은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은 3주기 원소 AC의 안정환 이온의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의 비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라는 값이 나와져 있죠. 자, 요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 금속과 비금속 비교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자, 왜냐하면요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어때?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했어. 자, 근데 우리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전자 껍질수가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감소하겠죠. 따라서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금속의 경우에 비교해 보면은 원자 반지름이 조금 더 크거든요. 따라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요 값을 비교해 보면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온이 되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분의 이거 값은 1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 즉 1보다 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아? 이거는 금속 원소다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해. 그러면은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전자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전자수가 늘어나면 전자 간의 반발력 커지니까. 이러한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가 상쇄되는 효과라고 하는 가렴막기 효과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우리 유효핵전하는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원자 반지름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했을 때 이 값은 1보다는 큰 값을 가지더라. 즉 이 값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은 비금속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근데 마침 여기 1이라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B와 C는요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비금속이 되어 있고요.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A가 금속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B는 비금속이니 맞는 설명. 자,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A와 C가 같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전부 3주기 원소라고 했거든. 그럼 3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A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여기쯤에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B, C라고 하는 친구는 3주기 비금속 여기에 있는 친구란 말이야. 따라서 A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요 2주기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었고요. B와 C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룬단 말이야. 따라서 A와 C는요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 니은은 틀린 설명. 중성원자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유핵전화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A랑 B를 비교하고 있죠. 지금 보면 유유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유핵전화 커지잖아. 따라서 A, B, C 이렇게 되겠죠. C가 제일 크겠다. 아무튼 A랑 B랑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B가 더 큽니다. 틀린 설명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플루오린과 나트륨, 마그네슘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 한번 원자 반지름부터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 자, 지금 보면 플루오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인데 지금 보니까 얘는 2주기고요 얘는 3주기거든. 그치. 그리고 2주기 맨 끝에 비금속에서 지금 3주기로 가는 요 과정에서 주기가 바뀔 때잖아. 주기가 바뀔 때 껍질 수가 하나 증가하니까 반지름은 증가하죠.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플루오린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는데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비교한다면 껍질 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유유핵 전하가 마그네슘이 더 크잖아요. 따라서 나트륨은 더 크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만 비교를 해본다면 원자 반지름은요 바로 플루오린이 제일 작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고 제일 큰 건 나트륨이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를 전부 다 이온화 시켜보자. 그럼 이온 반지름 비교해 본다면 자 이온화 시켰어 라고 했을 때 자 이온 반지름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2 플러스 됐다. 전부 다 네온의 전자 배치 이루는 등전자 이온이야. 즉 등전자 이온이니까 전자 껍질수 똑같으니까 우리 뭐만 고려하면 돼? 그렇지. 유유핵전화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유핵전화 커지죠. 따라서 제일 작은 친구는 우리 마그네슘이 되겠다. 그래서 Mg 2 플러스가 제일 작겠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 다음이 플루오린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게 플루오린 그리고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게 플루오린 이온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친구를 먼저 골라볼게요. 자, 일단 원자 반지름 제일 큰 거 마그네슘이나 뭐 나트륨 나와 있는 거 또는 나트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1번, 2번이랑 5번은 다 지울 수가 있겠지. 원자 반지름 제일 큰 게 플루오린이라고 나와 있는 거 둘 중에 지금 이온 반지름 또한 플루오린이 뭐야? 잘못했나요? 원자 반지름 뭐 하는 거죠 지금? 미안합니다. 지금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이 제일 크지. 나 뭐 하는 거야? 다시. 자, 쭉 지우고. 미안해요. 지금 원자 반지름이 나트륨이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나트륨 제일 큰 요거 2번이랑 또 5번. 2번과 5번 살려야겠지? 1번 지우고 3번 지우고 4번 지우고 그런 다음에 누구? 플루오린이 제일 크다고 하는 이온 반지름 플루오린 제일 크다고 나와 있는 요 2번 요게 골라주면 되겠다. 그래서 순서 보시면 나트륨, 마그네슘,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플루오린 원자 반지름은 요 순서가 되겠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플루오린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플루오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바로 2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선생님처럼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문제 8번. 자, 다음은 원소 AC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C는요 염소
칼륨, 칼슘. 지금 보니까 얘는 3주기, 염소만 3주기고요. 얘네 둘은 4주기 원소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A, C 이온은 전부 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고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B가 제일 크대요. 자, 그럼 얘네들 전부 한번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한번 구해보자. 일단 3주기니까 얘가 원자 반지름은 제일 작겠지, 그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얘가 제일 작겠고, 그 다음에 얘 19번이고 얘 20번이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클수록 칼슘이 유효액전화 크니까 반지름은 작겠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 제일 큰 건요 칼륨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에 끼어있는 칼슘이 있겠다. 자, 근데 얘네 전부 다 이온이 됐어. 그럼 Cl-, K+, CaE+, 전부 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며. 즉 전자 껍질수가 똑같은 상황에서는요 바로 뭐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유효 핵전화를 고려하면 된다. 즉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 핵전화 커지니까 반지름은 줄어들겠죠.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다. 따라서 반지름 제일 큰 거 Cl-, 그리고 K+, CaE+가 되겠다. 근데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요 값을 구했을 때 가장 큰 게 B래요. 지금 보시면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게 Cl이고요. 가장 큰 거는 이온 반지름 제일 큰 거는 Cl-. 다시 얘기해서 가장 작으면서 가장 큰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Cl이 되겠죠. 바로 B가 Cl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 찾을 수 있다.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요 단서를 누구를 비교하라고 준 거냐면 칼슘과 칼륨이 누군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지. S오비탈의 전자수분에 P오비탈의 전자수를 지금 비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칼륨 19번의 칼륨과 20번의 칼슘에 S오비탈의 전자수분에 P오비탈의 전자수를 한번 세봅시다. 자, 일단 얘네 전부 다 4주기잖아. 일단 그러면 3주기까지는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거니까 1S, 2S, 3S 다 채워져 있는 거거든. 3개니까 2, 3은 6. 6개에다가 아이고 배터리가 없다네. 빨리 적어야 돼. 자, 6개에다가 1S 2개, 그리고 지금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는 공통으로 채워져 있는 거잖아. 그 중에 S오비탈의 전자수는 지금 보면은 요거까지, 자, 3P까지 다 채워져 있는 거죠. 3P 6개까지. 왜냐면 3주기를 지나갔으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S오비탈의 전자수는 6개 플러스 지금 4S에 하나 들어있냐, 지금 4S에 2개 들어있냐 차이인 거잖아. 요게 칼륨이고 요게 칼슘인 거지. 자, 따라서 S오비탈의 전자수는 칼륨 같은 경우는 7개가 되는 거고요. 칼슘은 8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P오비탈의 전자수는요. 지금 P오비탈은 요 2P와 3P만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2개 더한 12개로 동일하겠지.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분모가 작은 게 더 큰 거야. 왜? 지금 분자가 똑같잖아. 그지? 따라서 칼륨이 더 크니까 요 칼륨이 누구구나? A구나. 그럼 칼슘은 자연스럽게 C가 되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 정리를 해주면요. 지금 3주기, 4주기 원소의 친구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는 A는요 1쪽에 이렇게 있고요. 2쪽에 C가 있고요. 칼슘 자리에. 그리고 17쪽에 B가 있죠. 염소 자리에. 자, 그러면은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 7개 있는 거잖아. 맞는 설명.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라고 해. 그쵸? 껍질 수가 변하니까 B가 일단 제일 작겠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C가 유효액전화가 크니까 원자 반지름은 A가 제일 크겠지. 그지?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는 C랑 A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그렇지.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액전화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C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원자 반지름에 대한 해당하는 문제까지 다 전부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모두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